자, 이번 시간에는 329페이지부터 거래자료 입력 문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329페이지 12번부터 볼까요? 10월 12일 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되었답니다. 자, 야근 식대다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을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되겠고요. 이때 정리해야 될 대변의 개념 과목은 뭐냐면은 현금 과부족입니다. 우리가 현금 과부족 차변으로 잡았었거든요. 그 5만 원 부족했을 때. 그래서 이제 대변에 현금 과부족 함으로써 현금 과부족의 잔액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2일 날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 쓰셔야 되고요. 저교에는 직원 야근 식대라고 했으니까 직원 야근 식대 5만원, 대변이 이제 현금 과부족 141번이 됩니다. 5만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은 13번으로 가볼게요. 10월 13일 날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현금이 이번에는 3만 원 과잉이에요. 많다는 건 과잉.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차변이 현금 잡아야 되고요. 원인을 모르므로 대변에 가는 것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현금이 많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잡으면 됩니다. 자, 10월 13일 날짜 바꾸시고요. 뭐 차변에 현금이니까 입금전표 써도 좋아요. 입금 2번 입금으로 해도 됩니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현금 과잉 3만원 이렇게 입금 잡으면 됩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죠. 입금조표로 하셔도 되고 두 줄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4일 9월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네,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으니까 보통예금이 대변 가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요 세금 개념 과목이 뭐였죠? 예수금.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이 오는 겁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죠.
자, 입력합니다. 10월 14일로 바꿉시다. 10월 14일에 대변에 103번, 서울은행 보통, 소득세 납부, $22,000, 차변의 예수금 22,00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네, 거래처 코드는 보통예금에 서울은행 보통을 코드로 꼭 넣어야 되죠. 다음은 15번 보겠습니다. 지점 확장을 위하여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 이것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이체시켰으니까. 근데 무슨 돈이냐면은 강남 빌딩하고 계약을 작성했는데 보증금을 줬어요. 자, 월세는 임차료인데 보증금이니까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예.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배웠죠. 임차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만기 때 찾아야 되니까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자산 증가로 잡습니다. 만기 때는 대변의 임차 보증금으로 하고 차변의 돈을 받으면 돼요. 오늘은 임차 보증금을 지급했으므로 차변이 임차 보증금, 대변이 보통예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5일 차변이 임차 보증금 962. 거래처 거래하죠. 임차 보증금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하고 거래를 했으니까 40231 여기다가 월세 보증금 날짜 고치겠습니다. 예. 그거 입력해버린 상태에서는 날짜 못 바꾸나요? 저 차변 대변 다 입력해버린 상태에서, 네. 자, 입력해버린 상태에서 날짜 바꾸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모르고, 예. 지금 이게 15일 거래인데 내가 지금 14일 날짜에다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일 날짜에 차변의 임차 보증금, 예, 날짜를 안 바꾸고 강남 빌딩 월세 보증금 1,000만원 10 플러스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월세 보증금 1,000만원. 네, 이렇게 차대변. 아까 저는 중간에 차변 입력하다가 여러분이 선생님 날짜 안 바꾼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제가 빠져나갔으니까 그건 지워졌어요. 그건 자동. 예.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빠져나가면 지워집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입력했습니다. 전표번호 2번으로 딱 들어갔어요. 이거는 빠져나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와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 이것을 15일로 바꿔야 되거든요. 하는 방법은 전표번호 2번을 이렇게 앞에 체크박스 2줄 체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여기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단추가 여기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동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 전표 이동이라는 창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에 이동할 날짜를 넣어주는 거예요. 10월 15일로 이동할 거거든요. 그러면 10월 15일을 위에다 입력하는 거죠.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밑에서 이동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안내, 전표를 해당 일자로 성공적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드 계좌 사용 여부는 이동되지 않습니다. 네, 확인. 네, 15일날 가보겠습니다. 네, 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동 쓰십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실제로 틀리긴 틀린 거죠, 업무적으로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루하루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차이가 10월 15일에 입력해야 될 걸 14일에 입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평가 문제에서 10월 말 현재 임차보증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14일 날로 입력하나 15일로 입력하나 10월 말로는 같으니까 월 합계로는 같으니까 만약에 뭐 10월 달에 발생한 임차보증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죠. 하루 차이니까. 월이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시험에 평가 문제에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별 탈 없을 수도 있고 예. 탈이 날 수도 있고 예. 질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보겠습니다. 10월 16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네, 뭐 이거 보통 회사에서는 원인을 알 때까지 그냥 회계 처리를 좀 미루고 있다가 네, 알게 됐을 때 회계 처리합니다. 네,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회계는 1년에 한 번 보고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을 할 때는요 매일매일 일계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계가 맞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통장에 들어왔는데 우리 회계장부에는 입금을 안 잡으면 그 원칙적으로 그날 마감은 잘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이거는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 보통예금 증가시켜 놓고 대변에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외상매출금이 들어왔으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할 텐데 뭐가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우리 임시계정에 가수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가수금. 가지급금하고 비슷하죠. 가지급금은 자산이지만 가수금은 부채 계정입니다. 가수금. 그래서 이거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가수금도 반드시 밝혀내 가지고 결산서에는 가수금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6번은요. 10월 16일로 고친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200만원, 대변의 가수금 200만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10월 16일로 바꾸시겠습니다. 16일로 바꾸시고 차변이 103 서울은행 보통 가수금이라고 금액은 200만원 대변
가수금 거래처 모르죠. 200만원 이렇게 잡니다. 네, 차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은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원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200만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이 180만원이었고 계약금으로 2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두 개 다 안동상사에서 200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동상사가 외상 180만원 입금시켜주고 다음 계약에 계약금 20만원까지 해서 200만원을 입금했더라.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대변이고요. 계약금 받았으니까 대변이죠. 예. 계약금은 여러분 선수금. 네. 그래서 대변이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180만원, 선수금 안동상사 20만원이 되는 거고요. 차변은 아까 16일날 가수금 잡았던 거 부채감소 차변에 시키면 됩니다. 자, 10월 17일로 날짜를 고치고 차변이 가수금, 2번 가수금의 정산 200만원 쓰시고, 대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안동상사 코드 걸어주시고 180만원, 또 대변의 선수금 거래처 코드 102번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정산하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 102번, 또 선수금도 102번 안동상사 거래처 코드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다음에 18번입니다. 10월 18일 삼성카드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 이거 우리 자금관리에서 우리 배웠죠? 네,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카드 사용대금 150만원은 개념 과목이 뭐죠? 예,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차변. 갚았으니까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만은 오늘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카드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의 가지급금이 되는 거죠. 부채 감소니까요. 차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거 입력합시다. 차변의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만원. 이렇게 해야죠. 차변이 미지급금 삼성카드 150,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어요. 카드 사용한 거죠. 카드 사용했으니까 미지급금 맞아요. 대변의 미지급금. 자, 복사기를 구입한 겁니다. 예, 비품이죠. 예, 차변의 비품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10월 19일 차변이 비품 저교에는 복사기 구입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300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 삼성카드를 코드에다가 입력하셔. 복사기 구입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입력할 리는 없겠죠. 복사기 300만 원짜리 사는데 부가세 없을까요? 부가세 있습니다. 매입세 공개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을 거예요. 카드로 샀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공급가액 부가세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일반 전표에 복사기를 뭐 하이마트에서 샀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지금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실제 상황하고 좀 다르게 부가세를 무시하고 입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0번 10월 20일 날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취득세 아까도 얘기했는데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예, 이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금이었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자산이다 그랬어요. 자, 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니까 개정 과목이 뭘까요? 차량 운반구 되겠습니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입력할까요? 자, 10월 20일로 바꿔주시고요. 1번 출금하시고 차량 운반구 잡습니다. 네, 거래처 생략하시고요. 저교에는 2번 하시면 되겠네요. 차량 취득 현금 지급 35만 원. 네, 취득세는 자산이다. 자, 21번으로 가겠습니다. 10월 21일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했어요. 프로그램 자산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겠네요. 자, 차변에 와야 되는 자산 개정 과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라는 거 알죠? 예,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 중에 소프트웨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10월 21일 거 입력합시다.
21일로 바꾸시고 21일로 바꾸시고 차변이 소프트웨어 조교에는 판매관리 프로그램 금액은 40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400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 시험에서는 아까 그 복사기를 구입했다든가 또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한 문제를 낸 다음에는 그 고정자산에 등록하시오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낼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고정자산에 등록하라고 문제에서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등록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럴 시간도 없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지시한 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다음 22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당좌수표 발행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또한 중개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 토지를 취득했다는 내용이에요. 토지. 그리고 토지 대금 3천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해서 줬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다가 중개료 50만 원 그건 현금으로 줬고, 취득세까지 냈네요. 취득세 현금으로 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토지 대금하고 중개 수수료하고 취득세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되죠? 예.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차변의 토지는 요 세 개를 다 더해서 처리합니다. 3,110만 원이 토지예요. 대변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대변이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지느냐? 3천만 원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감소. 그리고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는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 발행했다는 문제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죠. 자, 차변 토지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2일 3번 차변의 토지 그냥 여기 토지 취득이라고 그냥 해야 되겠네요. 3,110만 원 311000000 자,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은행을 넣어야 되죠. 국민은행 당좌 적요 토지취득 3천만 원 대변에 101번 현금 여기는 중개수수료 콤마 취득세 1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네. 차변의 토지가 3,110만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3천만원 자산 감소, 대변의 현금 110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처리하시고 적요에다가 이게 적당한 적요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3일 나약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회수불능하여 대손처리를 하기로 했다. 단 대손처리 시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해야 회계처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대손처리 회계처리는 우리가 나약상사가 이미 나약하다는 걸 알고 지난 작년에 결산할 때 대손충당금을 어느 정도 잡아놨겠죠. 예, 그래서 그 대손충당금이 200만 원어치 있다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대손처리 회계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23일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날짜를 10월 23일로 입력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얼마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바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에요. 5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에서 50만원 뺀 나머지 150만원은 작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 못했기 때문에 작년 결산 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차변이 대손상각비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올해에 당기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돼요. 모자라는 것은.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게 대손상각비 150만원 그리고 대손충당금 50만원 이게 차변 항목이고 이제 대손 처리해야 되니까 요 잔액에서 200만원을 빼버려야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200만원 기록하게 되는 것이 대손 처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론에서도 대손 처리 회계 여러분 매출채권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10월 23일 일반전표에 대변의 108번 거래처 코드 나약상사 적용 대손 처리하는 적용은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손 처리 금액은 200만원 차변에 109번 예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예상매출금에 해당되는 대손충당금은 109번인 거예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네. (3번) 외상매출금에 대손 상계하는 50만원 5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50만원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0은 이제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대손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게 바로 대손상각비죠. 3번 차변에 대손상각비 800번 835
1번 외상 매출금의 대손. 금액은 15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대손 처리에 대해서는 가끔 FAT 1급에서 시험에 나오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앞으로도 많이 있네요. 기타 거래. 10월 24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에 부실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도 대손이에요. 예. 자, 아까는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했는데 지금은 대여금이 대손이 났어요. 대여금이 대손이 났는데 그러면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지난 결산 때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충당금을 설정했는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날짜를 24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10월 24일로. 그리고 단기 대여금 찾아가지고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대손을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 충당금이 없으므로 모두 비용 처리하는데 아까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 파산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할 때는 판매 관리비인 800번대의 대손 상각비로 150만 원 처리했던 기억나시죠? 그러면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이 대손이 나도 판매 관리비냐?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 유형 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판매 관리비라는 것은 신발 도소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판매 관리비예요. 근데 돈 빌려주는 것은 은행업에서나 하는 것이지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돈 빌려주는 것을 영업행위라고 할 수 없죠. 영업 외적인 거죠. 그래서 영업 외적으로 비용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 상각비는 개정 과목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개정 과목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900번대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겠습니다. 10월 24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934 거래처 필요 없고요. 저교에다가는 대여금의 대손 3번 금액은 500만 원. 대변 단기 대여금 거래처 코드로 넣어야죠. 단기 대여금이 부실상사 겁니다. 5만 번. $500만 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와 그냥 대손상각비 그 차이를 아시고요. 그냥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 그래서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대여금이 대손이 발생하는 것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인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대손이 나면 다 비용 처리만 하느냐? 아니다. 대손 충당금을 먼저 확인해라 이거.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에서 상계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해야 되는 게 원칙. 예. 없을 때 또는 모자랄 때 그 모자란 것만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뭐예요? 작년에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충당금이 있다는 것은 작년 결산서에 비용 처리 미리 예상해가지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충당금을 상계시키는 것으로 비용 처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5분부터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